네, 저는 주렁주렁과 근린공원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상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6살 때부터 꿈이 이 수족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산이며 강이며 바다며 다니면서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막 잡아서 집에서 이렇게 채집해서 키우는 게 유일한 어떤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께서 이제 반 친구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날이 있었어요. 보통 저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과학자, 뭐 선생님 다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수족관 주인이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상민아 내일 어머니 모시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꿈이었던 제가 25살이 되어서 에버랜드에 물개 조련사로 처음 입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네. 사육사나 아쿠아리스트가 꿈이었던 제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에버랜드에서 물개 공연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평생 꿈꾸던 것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하루는 주말이었는데 공연이 시작되고 무대를 탁 나갔는데 8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보통 주말이면 1350석이 만석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8분밖에 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8분밖에 안 앉아 계시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곰곰이 이제 공연이 끝나고 고민을 하면서 창밖을 문득 봤는데 비가 막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 동물원이라는 곳이 비가 오거나 혹은 눈이 오거나 덥거나 추우면 올 수가 없는 곳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아주 사소하게 비가 오면 늘 그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오던 것들이 그날따라 유독히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육사들이 있을 거고 지금까지 동물원은 수백 년 동안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고민들이 늘 사소하게 여겨졌었고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사소하게 여겨지지 않았었고 그런 어떤 작은 실마리의 고민의 시작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큰 벽이 생기더라고요. 뭐였냐면 이거 실내에서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 고민이 첫 번째 고민이었거든요. 부산에 있는 어떤 한 동물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동물원에서 찾아가는 동물원이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한 40종 정도의 동물을 데리고 유치원이나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사진 촬영도 해주고 체험도 하게 해주고 이런 행사였는데 그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이 뭔가요? 라는 설문조사였어요. 보기가 사자, 호랑이, 뱀, 토끼, 병아리 이렇게 5가지였어요. 아마 다들 머릿속에 이렇게 어떤 동물이 그려지실 텐데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의미 없는 설문조사를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왜냐하면 당연히 사자, 호랑이가 다 인기가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런 거지? 이런 이제 고민에 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행사를 다시 진행하면서 유심히 봤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사자나 호랑이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야 되는데 뱀이나 토끼나 병아리는 직접 이렇게 먹이도 줘볼 수 있고 이렇게 털도 이쁘게 한번 쓰다듬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더라고요. 어떤 동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결국 만드는 사람과 그 만든 곳에 오시는 고객분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던 거죠. 그래서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꼭 사자, 호랑이, 코끼리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그러면 실내에서 가능한 아주 작고 귀여운 동물들을 위주로 한다면 실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희 주렁주렁은 방향성이 동물을 만나는 가장 새로운 방법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늘 고객분들이 동물과 어떻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회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본 출장을 처음으로 가게 됐었어요. 저도 디즈니시를 그때 처음 가봤는데
테마파크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새 세상을 보게 됐어요. 놀이동산과 테마파크의 차이를 알게 됐거든요. 이 차이를 보니까 뭐였냐면 단순히 놀이기구를 탄다 혹은 재밌다, 맛있다가 아니라 먹는 것은 맛있다가 아니라 와, 나 이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행복해. 이 음식이 있는 이 공간에서 이 음식을 먹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 이 놀이기구를 타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들의 세상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놀이기구를 타니까 감동이라는 걸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동물원이 아니라 애니멀 테마파크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고객의 동선의 각도의 1도 차이, 고객이 서 있는 모든 동선에서 보이는 것들의 어떤 우리가 의도한 모든 것들이 의도한 대로 보여져야 되고, 폭의 1cm 차이, 그다음에 조명의 강도, 그다음에 조명의 개수, 위치, 그다음에 소리의 크기. 예를 들면 이런 공간에 100명이 있느냐와 1명이 있느냐는 같은 음향의 크기에서는 크게 들릴 수도 있고 작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것까지 들어가냐면 사람의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소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아주 많은 디테일한 것들을 수천 가지, 수만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일들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데 제가 가장 사실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1호점을 이제 처음 오픈을 준비할 때였는데 저희가 동물 구매 금액이 총 2.5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토코투칸이라는 새를 한 1.2억 정도를 투자해서 전체 금액의 절반이죠. 근데 전체 금액의 절반을 한 종류의 동물에 다 투자를 하라고 그랬어요. 총 9마리를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동료들이 전부 반대하더라고요. 대표님 미치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차라리 그 돈이면 9마리 사지 말고 한 2마리 정도만 사서 나머지 동물들을 좀 더 많이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머지 2마리를 사고 남은 자금으로 다른 동물들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땐 절대 임팩트가 없다. 우리는 고객들은 절대 다 기억하지 못한다. 많으면 2개 아니면 딱 하나만 기억을 하는데 그 한 가지가 확실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고집을 부려서 했거든요. 이 토코투칸 체험장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방송을 몇 군데 탔는데 그게 그 포털 사이트 N, 네, 실시간 검색어 2위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저희가 그 많은 고객분들이 오시게 됐거든요. 그게 저희 주렁주렁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어떤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본에 가면 아사히야마 동물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35년 정도 된 그 망하기 직전의 동물원이었는데 그 동물원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가는 동물원으로 탈바꿈을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입구에 가면 표범, 그다음에 물범, 펭귄, 북극곰 이 4군데가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보면 표지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표지판이 있는데 저희 디자인 실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표지판은 엄청나게 많은 디자인 비용을 들여서 만든 곳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냥 시멘트 덩어리인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냐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4군데를 돌고 사슴사를 갔어요. 그 다음에 있는. 근데 34년 전에 망하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이거구나. 이렇게 10원짜리 하나도 우리가 가용이 가능한 자금을 집중할 곳에 모두 투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곳을 아주 활발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다시 생긴 수익으로 그 다음 프로젝트를 또 진행해 가는 거.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늘 저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어떻게 집중할 것이고 무엇을 포기할지를 고민하는 어떤 습관들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사업은 절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대부분 90% 이상은 잘 안 되거나 계획한 것보다 잘 되거나 오히려 난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잘 돼? 뭐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저는 그 90%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 첫 번째 계획이 처음에 계획이 어땠냐면 투자비는
10억, 연간 방문객은 한 24만 명 정도 오겠다. 그래서 연매출은 41억을 달성할 거야. 그러면 영업이익은 그때 한 15억 정도 달성할 거야. 뭐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투자비는 22억이 들어갔고요. 방문객은 거의 달성을 했어요. 네. 그런데 매출은 23억을 했고요. 실제로는 마이너스 5.3억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루는 저희 회사에 이제 전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연간 1억 정도의 현금 매출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정도의 부가세를 아낄 수 있는 거라는 뜻이죠. 네네. 근데 통장에 그때 한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아마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전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심각한 표정으로 와서 대표님, 우리 이 현금 매출 정직하게 부가세 신고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럽시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 되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죠. 네.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저희 그 전무가 다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그걸 물어볼 때는 당연히 제가 안 된다.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떠냐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자라고 했느냐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회사 상황을 누구보다 다 당신이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그 얘기를 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당신에게 이게 중요한 일이었겠느냐. 그러면 나는 돈 1,000만 원보다 당신이 마음 편하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고 그게 진심이었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제가 1,000만 원을 선택하고 친구 그 전무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 분명히 회사는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가정을 보면 제가 창업 8년 차인데 그 모든 일들이 저 혼자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만약에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그들은 떠나갔을 것이고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늘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항상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해야 되거나 혹은 당장의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어떤 해결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늘 이 사람은 미래를 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에버랜드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부산에 있는 동물원으로 내려갔는데 에버랜드는 삼성 계열이다 보니까 정말 초 단위로 이렇게 일이 정해져 있어요. 숨도 못 쉴 정도로 초 단위로 내가 하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해야 되는 일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개 무대를 닦는 데는 뭐 3분 50초, 뭐 창사를 닦는 데는 3분 30초. 또 일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도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일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게 몸에 익숙해져 있는데 부산에 있는 동물원을 탁 갔는데 한 20년 정도 된, 15년 정도 된 어떤 선배들이 계셨어요.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쉽게도 일을 너무 못하시고 너무 답답할 정도로 일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으시고 열정이 없으시고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였냐면 그 회사 대표님은 자기 혼자 살기 바빴던 사람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성장,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그때 제가 내가 만약에 첫 직장이 에버랜드가 아니라 여기였다면 내가 과연 저들과 달랐을까? 이걸 알게 됐어요. 회사가 결국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일하는 동안은 급여이지만 나가서는 그들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사회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과 마인드를 어떤 심어줄 수 있는 것이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생각의 결과가 저희 회사에는 매년 3월 달에 실패 파티라는 걸 해요. 좀 말이 안 되죠. 실패를 했는데 파티를 해? 뭐 약간 좀 이상하시죠. 그래서 실패를 한다는 것은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도전을 해야 된다.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고 단 내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다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자리예요. 전 직원들에게.
제가 주렁주렁이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그린 공원을 고민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한 것은 회사가 동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회사를 나갔을 때 나가서 나중에 10년 뒤든 20년 뒤든 아, 내가 첫 직장을 주렁주렁을 선택하기 너무 잘했어. 내가 거기에 다녀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듣는 게 저한테는 가장 개인적으로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에서 동물원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동물원이라고 하면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 동물보호단체 문제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실내라고 하면 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뭐랄까, 제가 에버랜드를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사실은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역시 동물보호단체와 똑같이 저도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육사가 되고 싶었던 거지 동물로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막연히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동물원은 과연 왜 존재하는 거지? 왜 있어야 되지, 동물원이?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이유를 알게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동물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원래의 좋은 목적을 떠나서 이게 퇴색되어서 동물을 돈 버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동물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없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차 타고 가네.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겨울 되면 나 오리터 파카 입고 다니는데 결국 20마리의 오리터를 산채로 뽑아야 되는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그냥 발가벗고 산에서 살아야지 다시 되는 문제인데 결국 그렇다면 내가 그 원래 중요한 목적을 내가 퇴색되지 않게 내가 그 어떤 목적을 잘 지켜나가면서 한다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결국 사고의 차이고 자기 판단의 차이고 기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힘들긴 합니다. 네. 성공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꿈이룸 정상민이었습니다.